자, 그럼 이번 비디오에서는 PHP 로긴 프로시저가 구현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새롭게 자기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등록도 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로긴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제 하나를 그냥 이런 식으로도 로긴 프로시저가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예는요, 사용자들에게 로긴을 허용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건데, 어느 정도 간단한 예제이냐면 우리가 3개의 파일만 만들면 됩니다. 즉 첫 번째 login.php라는 PHP 파일 하고요, 그리고 로그인 되었을 때 보여질 content.php라는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users.txt라는 파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3개의 파일이 어떤 형태로 되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밑에 simple login example 곳에 이라는 설명 아래에 그 3가지 파일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그리고 그 users.txt 파일은 그냥 우리가 입력을 해야겠죠. 일단은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을 그대로 제가 카피를 하겠습니다. 즉 Ctrl C 해가지고 노트패드 플러스에 가서 새로운 파일로 페이스트 하고요, 이 파일 이름은 login.php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login.php. 그리고 이 위치는 지금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 넣어 놓으려고 해요. week 6의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제가 week 6에다가 이거를 만들어서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content.php라는 파일이 하나 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것도 Ctrl C 카피해서 Ctrl N 새로운 파일에다가 Ctrl V 페이스트 한 후에 이름은 content.php로 content.php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일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했죠. 즉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인데요, 여기 이런 포맷으로 우리가 만들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유저네임하고 콜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패스워드, 한 줄에 한 사람 정보씩 원 한 다음에, 그러니까 원이라는 유저는 1111이 패스워드고요, 2라는 사람은 222. 대충 어떤 포맷인지 알겠죠? 일단은 어차피 연습이니까요, 새로운 파일 Ctrl N 한 다음에 여기다가 1 콜론 1111 줄 바꿔서 2라는 사람은 2222, 3라는 사람은 3333, 이런 컨트롤 S 저장은 users.txt 파일, 이거는 일반 txt 파일입니다. users.txt 파일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폴더 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겠죠. 우리 폴더를 가가지고 민나미 밑에, 웸스테이 밑에, 아파치2 밑에, htdoc 밑에 week 6에 가보면, 즉 content.php랑 login.php랑 users.php 3개 파일이 있죠. 사실 login.php 파일만 우리가 에디팅을 할 거고요, content.php랑 users.php는 거의 우리가 손댈 이유가 없는 그런 파일들입니다. 자,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기 위해서 제가 제 로컬 호스트에 가서 week 6에 가서 login.php로 한번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미 코드를 카피했으니까요. 한번 사용자 아이디를 알고 있으니까 1 한 다음에 1111 알고 있는 패스워드를 쳐서 로그인을 해봅시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Welcome 1 하면서 This is the content page하고 그 내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대로 로그인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패스워드를 한번 틀리게 집어넣어 볼까요? 1111 대신에 제가 9999 한번 넣어 볼게요. 아, password is wrong, type again 이런 말 나오네요. 그죠? 그럼 TW2라는 사용자 아이디는 둘둘둘둘 로그인이 제대로 되는지 welcome to 하고 제대로 로그인이 되네요. 그리고 또 전혀 다른 사람을 한번 넣어 볼게요. 5라는 사람을 5555 해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5 로그인 되네요. 그 대신 txt 사용자 파일에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도 봐야겠죠? 자, 이거를 리프레시 하면 5 다음에 5555 사실은 이게 뒷부분에 /n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빼놓고 안 집어넣나 봅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의도한 모든 내용이 잘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코드를 가져다가 직접 임플리멘트를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코드를 다시 짜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이 login.php라는 파일을 지우고 다시 우리가 에디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좀 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봤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모양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바깥에 갖다 놓고 이렇게 놓고 요 아래쪽에다가 요 위쪽에다가 놓을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로컬 호스트에서 week6에서 login.php를 다시 한번 가져오고 이거는 이제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디터를 가서 login.php를 Ctrl A delete 해서 몽땅 다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폼으로 시작해서 /폼으로 끝내줘야 되는 거는 다 이제 여러 번 실습을 해서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폼 안에 입력 엘리멘트가 3개가 있죠. 즉 텍스트 입력, 그리고 패스워드 입력, 그리고 서밋 버튼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input 태그를 쓰는데 type equal 텍스트로 하면은 우리 사용자 입력을 입력할 수 있는 그러한 네모난 입력 상자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type equal 이번에는 패스워드라고 쳐야 되겠죠. 패스워드를 입력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input type equal 뭐여야 됩니까? 서밋 버튼을 우리가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양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 거에다가는 그 뒤에 텍스트로 name이라고 추가해 주는 게 당연히 바람직할 거고요. 줄바꿈 기호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패스워드도 패스워드라고 타이핑이 될 수 있도록 텍스트를 넣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서밋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위에 쓰여지는 글자는 뭡니까? input element의 value로 텍스트를 넣어주면 그 텍스트가 그 위에 쓰여지는 거 알고 있죠? 로그인이라고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한번 그 모양만 한번 볼까요? Ctrl S 한 다음에 리프레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 그대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는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런 작동이 안 되는 코드죠. 당연히 버튼을 눌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액션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고 변수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입력을 받았으면 그 입력된 텍스트를 우리가 저장할 변수 이름을 넣어야 되는 거 아시죠? 즉 여기다가 name 하고서 이름을 입력받을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을 똑같이 그냥 name으로 쓰고 싶어요. 저는요. 그래서 name으로 입력받을 거고 패스워드는 이름을 변수명을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짧게 패스를 하고 이렇게 입력받는 코드를 해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이 폼을 입력을 했을 때 그리고 서밋 버튼을 눌렀을 때 전달되는 방법과 전달되어져야 될 그 파일 이름, 실행 파일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죠. 일단은 메소드를 우리가 늘 해왔듯이 가장 일반적으로 포스트 메소드를 여러분들 쓰라고 권장을 했는데 포스트 메소드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액션 같은 경우에는 실행될 파일 이름을 자기 자신을 쓰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파일 이름으로 무엇을 쓰면 좋다 그랬죠? 슈퍼 글로벌 변수인 서버라는 어레이에 php self라는 이름의 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오면 바로 자기 자신 파일이니까 우리가 php 파일을 사실은 요 뒤에다가 php 코드를 만들어서 준비를 조금 있다가 할 거거든요. 실행할 내용을.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당연히 PHP 코드에서 expression 블럭인 PHP 자를 안 써도 되는 입력 방법이 있었죠. $_ 서버 그리고 괄호 열고 이 안에다가는 쿼테이션이 헷갈리지 않도록 싱글 쿼테이션을 좀 써주면 좋겠죠. PHP self 그리고 입력된 느낌 괄호 닫고 하면은 이제 제대로 PHP 코드가 완성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내용이 그 PHP가 실행이 되도록 하려면 아직 그 완성도 높은 코드를 만들기 전보다는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실험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여기 PHP 코드에다가 한번 이런 간단한 코드 한번 심어 봅시다. isset이라는 함수를 써서 서밋 버튼을 누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 그랬죠? $_ 포스트라는 것으로 전달이 될 건데 포스트 안에 submit이라는 변수 값이 제대로 세팅이 되어서 전달이 됐는지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실험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echo라는 문장을 써가지고 그냥 스트링 하나 high라고 문장 하나를 우리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컨트롤 S 저장하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제가 로gin을 눌러봤어요. 서브라고 썼네요. 서버라고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임이 있어야지 그걸로 전달이 되죠. 요걸 빠뜨렸었네요. 컨트롤 S 하고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리프레시하고 자 보면은 여기 밑에 high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은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된다는 거는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코드를 여기다가 만들어 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어떤 코드를 만들어 놓을 거냐면 지금처럼 이제 submit이 일어났을 때 그 submit된 그 파라미터들을 한번 체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일단은요 이거를 그냥 무시하도록 하고요. submit 된 다음에 이제 high라는 곳까지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써놓으려고 하는데요.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전달받은 그 파라미터를 우리가 로컬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즉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전달받은 포스트로 전달받은 거죠. name을 우리가 저장을 해서 쓰려고 그러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pass 패스워드는 역시 똑같은 이름으로 내부 변수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장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달받은 이름하고 전달받은 그 패스워드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사실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읽어와야지만 그걸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파일을 우리가 이름을 변수로 또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그 이름을 users 파일이라고 제가 이름을 부를 건데 어떤 파일이냐면 이미 저장해 놓은 파일 이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users.txt라는 파일이 바로 그 사용자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파일이고요. 그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이 되겠지만 추후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서 그것을 플래그로 활용하고 싶어서 new라는 변수에다가 일단은 true라는 값을 불리한 값을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자 정보를 먼저 읽어 와야 됩니다. 사용자 정보를 읽어 오는 방법,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아주 간단한 문자열로 그냥 다 몽땅 가져오고 싶어요. 우리 알다시피 file underscore get content라는 이러한 함수가 있었죠. 이 함수는 우리가 파일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면 users file이라는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나의 스트링으로 몽땅 가져와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올 때 우리가 가져온 다음에 다른 그 변수에다가 한 줄 한 줄 잘라서 저장을 해서 그걸 점검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explode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explode 함수 기억나시죠? explode 함수는 구분자를 우리가 제공해 주게 되어 있는데 구분자를 줄바꿈 기호인 \n이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이 들어오는 파일 get content에 있는 모든 스트링을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줄바꿈 기호를 기준으로 배열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users라는 변수에 넣어놓으면 이 users라는 변수는 누구겠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사용자 정보 하나하나가 하나의 엘리멘트로 들어있는 배열 형태로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배열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사용자하고 똑같은지 두 번째 사용자하고 똑같은지 점검을 해야겠죠. 이럴 때 가장 쉬운 루프 문법이 for each라는 문법을 쓰면 아주 적당합니다. 우리가 for each 문법 여러분들 쓰는 기억을 잘 생각해 보세요. for each는 어레이를 하나씩 돌아가면서 작업할 때 쓰는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사용할 어레이를 이름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그리고 as 다음에 하나하나를 어떤 변수에 넣어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user1이라고 이름을 제가 변수에는 붙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사용자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라고 우리가 시켜야겠죠. 자, 그런데 사용자 정보도 사실은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자 아이디랑 두 번째 거는 패스워드죠.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거를 또 explode를 써가지고서 사용자 아이디랑 사용자 패스워드를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것을 입력된 것과 비교하면 아주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list라는 변수에다가 전달받으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배운 적은 없을 겁니다. list 쓰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전달받은 users1을 explode 함수를 써가지고서 구분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 explode 조금 전 위에 썼던 건데요.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user1을 그 어레이로 전달해 주기를 요청을 하면 되고요. 그 전달된 두 개의 그 값을 서로 다른 변수명에다가 직접 집어넣기 위해서는 이 list라는 함수를 쓰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명만 써주면 돼요. 여기다가는 user1 name이 처음에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거는 user1의 패스워드가 나올 테니까 여기에 전달받아서 이것을 사용자 입력한 name과 패스워드와 비교하면 좋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if 문장을 써가지고서 비교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비교를 하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name하고 그리고 지금 전달받은 첫 번째 사용자 이름 user1 name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값이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새로운 사용자가 아니라는 변수는 일단은 가르쳐줘야 됩니다. 즉 new라는 것은 이제 false고요. 이미 그 등록이 돼 있는 사용자라는 의미로 활용할 거고요. 자, 이름만 확인됐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이름이 확인된 다음에 패스워드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if문 한 장을 더 씁니다.
그런데 이 if문에서는 패스워드를 점검하는 거죠. 패스를 누구랑 똑같은지 달러 user1 패스하고 똑같은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서 확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고 패스워드도 똑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던 작업 content.php라는 파일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두 번 우리가 활용해 본 적이 있는데 header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 header라는 함수에다가 우리가 실행할 내용을 여기다 가르쳐 주는데, 즉 location과 content.php, 즉 이 location 뒤에 따라오는 내용을 URL에다가 넣어서 실행을 시켜주는 게 바로 이 header라는 함수인데요. 즉 이 얘기는 content.php라는 파일을 불러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일을 더 해주면 좋은데, 사용자마다 커스터마이즈드 된 그런 내용을 디스플레이 해주면 좋겠죠. 우리가 사용자 1이 들어오면 웰컴 1, 사용자 2가 들어오면 웰컴 2, 이렇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get 메소드를 쓸 겁니다. 우리가 post 메소드는 보이지 않게 전달되지만 get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에 전달될 변수 값을 변수명과 함께 한 줄에 계속 써주면 되는데요. 즉 php 다음에 물음표 하고 user equal name 이렇게 써주면은 이 내용이 전달될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기왕이면 이름을 또 대문자로 바꿔서 써주는 것까지 한번 여기다가 한번 추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서는 유저 다음에 문자열을 여기다가 쓰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문자열을 여기까지 끝내주고 dot로 그 내용을 연결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연결해 줄 때 str string to 우리 upper라는 함수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대문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서 그 내용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자, 이게 get 메소드를 써서 그러니까 content.php를 호출하는 거고요. 즉 if 문장을 썼으니까 물론 else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 else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사용자 입력은 맞았으나 패스워드를 잘못 썼을 때는 바로 요 밑에다가 else 문장을 써줘야겠죠. 이 else 문장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똑같은 파일 하나를 또 불러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는 컨텐트를 불러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잘못했으니까 내용을 보여주면 안 돼요. 누굴 불러야 돼요? 자기 자신을 또 다시 불러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는 헤더를 또 쓰기는 쓰는데 다른 파일을 부르라는 의미로 이번에는 그냥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파일 이름을 제가 그냥 써줄게요. 물론 문법은 똑같습니다. location 콜론 써주고요. 이번에는 지금 이 파일이 우리 로긴 파일이죠. login.php를 부르는데 얘도 또 get 메소드를 써가지고서 어떤 정보를 전해주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그 정보를 활용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login.php를 부르긴 부르는데 pass라는 변수명에다가 wrong이라는 그 특별한 그냥 스트링을 하나 넣어가지고 전달해주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걸 쓰냐면 물론 코드가 더 완성이 돼야 되지만 잘못된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패스워드 틀렸다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패스워드가 전달됐다라는 정보를 전달해 줘야지만 그것이 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요 내용이 제대로 보여지려면 어떤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요 앞부분에 한번 가서 볼까요? 즉 이 패스워드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우리가 패스워드가 틀렸다라는 문자열을 좀 써주면 좋겠죠. 자, 여기서는 여기다가 또 PHP 팟 코드를 부분적으로 하나 넣어줘야 될 겁니다. PHP로 시작해서 PHP로 끝내주고
자, 여기서는 또 if 문장을 좀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is set을 써가지고 또 get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된 패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패스가 전달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얘는 사용자 입력된 건 포스트로 전달되고요. 조금 전에 에러 메시지인 요 패스라는 변수명은 get 메소드로 전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분이 확실합니다. 즉 isset에서 $_get 이라는 슈퍼 글로벌 변수를 써가지고 이때 전달되는 파라메타가 패스가 있는지, 그게 제대로 전달됐을 때만 이 다음 문장을 실행시키라 그러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는 특히 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됐는지를 사실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는 게 좋은데, $_get 가로 열고 패스라는 전달된 그 파라메타의 값이 wrong이라고 진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어떤 에러 메시지를 주냐면 그냥 에코 문장으로 뭐 굵은 활자로 좀 쓰는 게 좋겠죠. is wrong wrong 한 다음에 type again, 또 굵은 활자로 닫아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패스워드를 잘못 집어넣었을 때 잘못됐다라는 표시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사실은 완벽하게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몇 가지 더 있고 추가적인 작업이 사실 필요하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데요. 사용자 입력받은 것들을 explode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골라냈다 할지라도 그 앞과 뒤에 쓸데없는 빈 공백 문자나 또는 줄바꿈 기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비교하기 전에 가능하면 trim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요거를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서 비교하는 것, 이런 것도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고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고서요. 벌써 전달이 됐네요. 그러면요, 자, 리프레시해서 1 한 다음에 1111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웰컴 1 하고서 제대로 들어가지네요. 그리고 우리가 패스워드를 잘못 넣어볼게요. 7777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다시피 is wrong, type again. 줄바꿈 기호를 제가 빼먹었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원래 잘 워킹되는 코드가 있으니까 직접 워킹되는 코드를 타이핑 버그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 코드를 보면서 완성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를 할 줄 알면 기본적인 로그인 세션이 어떠한 형태로 모양 구조를 띄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아주 좋은 예제입니다. 이것을 다 완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